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어려우셨나봐요. 다들 여기서 많이 헤매고 계시고 이제 밑에 것들은 그나마 수월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 별거 없어요. 제가 하는 거 보면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약간 헛웃음이 나오실 겁니다. 일단 1번부터 하나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딕셔너리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기가 문제인데 1월부터 3월까지 담아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월의 마지막은 28일로 바꿔달라고 했고, 그래서 첫 데이터는 키가 1월, 밸류는 30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냥 이런 걸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이야 여러분들 편한 대로 지으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거 한 줄이면 제가 지금 뭐 한 거죠? 빈 딕셔너리 객체 하나 만들어서 months and days라고 하는 변수한테 연결해 놓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가 한 번에 담아 달래요, 값을. 여기다가 1월 30일 2월 28 3월 30일 이거 하란 얘기잖아요. 그냥 딕셔너리에 값 한 번에 담기, 생성하면서 그냥 값을 한 번에 담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걸 하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첫 번째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간단한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 키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 딕셔너리를 만들다가 갑자기 사과가 막 먹고 싶어가지고 키 하나를 사과로 만들어 놨어요. 이러면 돼요. 사실상 출력하는 데는 문제 없죠. 딕셔너리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 쓰는 데는 문제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사과를 해놨기 때문에 알아요, 키가 사과라는 걸. 그래서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러면 남들이 못 쓰겠죠. 이거 분명히 months and day라고 했으니까 각 월의 마지막 날짜가 담겨있는 딕셔너리 같은데 갑자기 키가 사과래요. 너무 생뚱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딕셔너리를 사용할 때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우리가 키를 하나하나 직접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데이터를 넣을 때도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출력도 해야 되고 꺼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 키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중요한 키를 내 멋대로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겠죠. 얘도 변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름만 봤을 때, 키 이름만 봤을 때 어느 정도 데이터에 대한 구별이 가능하게 키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키를 아까 보니까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쓸 수 있거든요. 이거 출력하면 잘 나와요. 문제 없어요. 키가 꼭 한글이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숫자여도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은 1월이고 2월이고 3월이니까 숫자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의미 내포는 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잡아줄 거면 문자로 월까지 붙여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하긴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요구한 게 이거였던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풀면요, 그 다음 문제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많이들 푸세요. 다른 거 생각 잘 안 하고. 이 딕셔너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값을, 키를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얘를 해놓은 거고요. 이거 숫자로 하신 분 상관없어요. 해도 돼요. 다만 이제 의미를 완벽하게 내포를 해주려면 이게 좀 더 깔끔은 하다 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키는 내 마음대로 멋대로 정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 그걸 꼭 유의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딕셔너리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한 거였으니까 이거 못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가장 많이들 어려워하셨던 예로 한번 보죠. 딕셔너리에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단복문을 통해 담으래요.
그럼 결국엔 지금 하라는 게 이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반복문을 통해서 담았을 때 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냥 담는 거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반복문을 이용해서 담아 보려니까 많이들 이렇게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자, 얘는 진짜 어이가 없을 겁니다. 방법이 제가 일단 두 가지 소개를 드릴 건데요. 둘 중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반복문을 돌릴 거예요. 돌릴 건데 저 지금 레인지로 해놨죠. 여기다가 1월부터 12월까지 하지 말고 일단 3월까지만 해보죠. 자, 제가 지금 1월부터 3월까지의 데이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부터 3까지 돌게 포문을 세팅을 할 거고요. 그럼 이 안에서 1부터 1, 2, 3으로 값이 변화하는 변수는 누구예요? i죠. i가 실제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반복문 돌 때마다. 그래서 저는 몬스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i 플러스 월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몬스는 반복문 돌 때마다 1월, 2월, 3월 되겠죠. 단 그냥 하면 안 돼요. 왜? i는 정수고 월은 문자니까. 그럼 이 연산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합니다, 이거. 타입 에러. 그러면 얘를 문자로 만들어줘야 문자끼리 연산이 잘 되겠죠. 그래서 몬스 하나를 만들어 줄 거고요. 저는 이 몬스를 활용해서 그냥 딕셔너리를 만들어 버릴 거예요. 일단은 이 방법으로 해보죠. 만약에 i가 1, 2, 3 이니까 얘가 2라면 2일 때 제가 지금 뭐 하려는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일단 30일이라는 마지막 날을 담아놓은 변수가 하나 있는 거고요. 이 변수를 i가 2일 때,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2월 찍고 싶은 그 타이밍이죠. 그때는 엔드데이를 28로 바꾸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 얘한테 몬스 키로 넣어주고 엔드 데이를 담아줄 겁니다. 그럼 볼게요. 이러고 반복문 빠져나와서 얘 출력한다고 하면 어때요? 잘 들어갔죠? 저는 변수 활용한 거예요. 몬스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내가 지금 반복문 돌릴 때 변화하고 있는 i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키 1월, 2월, 3월을 만들어 낸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 자체로 키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엔드데이 끝날짜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 끝날짜는 일단 30일로 세팅을 해놓고 i가 2일 때 2월의 경우에만 28로 변화도 만들어 준 거죠. 그냥 변수 두 개만 활용했을 뿐인데 해결이 됐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거, 이거는 3월까지에 대한 얘기고 얘가 이제 12월로 늘어난다면 1부터 13 전 12까지 돌도록 만들어주고, 이거를 하면 이제 2월 빼고는 다 30일을 들어갈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4월, 7월, 9월, 11월 얘네들은 30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그것도 조건으로 걸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만약에 i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4, 7, 9, 11에 해당이 된다면 얘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돌렸는데 현재 i가 얘네랑 같다면, 그러니까 있는 게 있다면 그때는 엔드데이를 30으로, 그리고 추가가 된다면 1월은 31, 2월 28, 31, 30, 31. 6월이 30일이 아니잖아. 잘못 썼네요. 이렇게 가야죠. 4, 6, 90일. 이렇게 하면 6월 30, 7월 30일, 8월 30일, 30, 31, 30, 30일. 잘 나왔네요. 변수 2개 활용 플러스 조건 활용 플러스 리스트 활용. 우리 배운 거 다 활용하는 거죠. 이랬더니 반복문을 통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가 그냥 들어갔어요. 자, 이런 응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고 문제 같은 것도 많이 풀어보고 열심히 머리를 굴려보고 계속 생각을 해야 이런 응용에 대한 능력은 커요. 발전할 수 있어요. 이런 응용들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방식 알려드렸죠. 근데 이거랑 조금 다른 문제 풀면 여러분들 이 방식으로 못 풀어요. 여기서 또 응용을 하고 또 응용을 하고 이런 거는 개개인이 공부를 통해서 알아나가셔야 돼요. 저는 좀 기본 베이스가 될 만한 응용들을 좀 알려드리는 거고, 부가적인 거는 시간 투자를 하셔서 노력을 해야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들은 기초 문법 가지고 코드 짤 게 아니라 그 문법들 활용해서 응용해서 코드 짜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릴 수 있는 지식의 선은 기본 문법과 개념 정도라면 그걸 이용한 응용은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겠죠. 슬슬 이제 문제를 풀 때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조금씩 더 어려워질 거니까 잘 공부하셔야 되고, 일단 요거 버전 1로 놓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리스트를 활용해서 아예 처리해 버릴 거예요. 저 리스트 하나 만들었어요. 모든 달의 끝날짜를 담고 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for I, a, in, enum, date.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once 변수 하나 만들어서 str I once or 이러면 끝났어요. 자, 마지막 날짜 담고 있는 리스트 제가 임의로 그냥 만들었죠. 만들고요. 이거 뭐 했어요? 이 리스트로 순회시켰죠. 반복문 돌린 거잖아요. 근데 이너미레이트를 사용해서 인덱스랑 밸류 둘 다 가져오게 했어요. 그죠? 아, 참, 여기 이거 빠졌다. 그러면 이 i가 반복문 돌 때마다 0부터 11까지 나오겠죠. 데이터 총 12개니까. 그쵸? 그럼 0부터 11이라는 숫자에 플러스 1을 해서 똑같이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글자와 연산하기 위해 평변환 한번 해주고 연산을 했어요. 그럼 1월부터 12월이라는 우리가 키값에 넣고 싶은 값이 몬스라는 변수로 만들어진 거죠. 반복문 돌 때마다 1월, 2월, 3월, 4월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럼 키 나왔어요. 그럼 키 사용해서 딕셔너리 공간 뚫어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이 엔드데이, 얘는 이 이너미레이트 때문에 반복문 돌 때마다 이 엔드데이는 여기 있는 값이 순서대로 꽂힐 거니까 그냥 그거 넣은 거죠. 그러면 잘 나와요. 이렇게. 여기 중에서 우리가 안 배운 거 있나요? 없죠. 다 배웠던 걸로 이렇게 껴서 저렇게 껴서 활용했을 뿐이에요. 이런 활용과 응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경우를 봤으니까 요걸 보고서 새로운 방식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이 두 가지 방식이라도 잘 기억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 뭐가 됐든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줘서 많이 풀어보세요. 지금 뭐 다 배운 개념이지만 사실 이렇게 자유자재로 갖다 쓸 만큼 우리가 숙달되지 않았어요. 숙달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응용하는 것까지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딕셔너리의 값을 채울 수가 있어요. 상황이 달라진다면 달라진 상황에 맞게 뭐 중간에 조건 부분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리스트를 바꾼다든가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 다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되려나?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되는 데까지 하죠.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고, 이거 3월까지만 할게요. 얘 가져다가 한 번에 담고 수작업으로 순회 출력. 수작업으로 순회 출력이란 얘기는 값을 하나하나 꺼내보란 얘기겠죠. 이렇게. 이게 수작업으로 순회 출력. 그리고 이제 키스를 활용해서 키 순회 출력. 얘는 수작업이란 말이 없으니까 반복문을 돌리면 되겠죠. 똑같이 이거 활용할게요. 데이 인 이거 생략 가능하지만 써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데이보다는 몬스가 낫겠다. 키 순회 출력이니까. 이러면 1월, 2월, 3월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음 거 또 한 번에 담고 키스 활용해서 키 밸류 순회 출력. 그럼 저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어차피 키스 활용이니까. 근데 여기서 밸류까지 출력을 해야 돼요. 밸류 어떻게 출력하면 돼요? 여기다가 키스 넣어주면 되죠. 키스로 반복문이 돌아서 반복문 돌 때마다 나온 키 값들을 이 안에다 넣어주면 키, 밸류 나올 거잖아요. 그쵸? 얘를 뭐 몇 월은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뭐 형식 맞추는 거야.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지금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빠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이번에는 밸류스 활용해서 밸류를 순회 출력하래요. 너무 간단한 거죠 이거. 거의 그냥 복붙으로 다 해결이 되네요. 얘는 이제 밸류가 들어오는 거니까
변수 이름도 좀 적당히 바꿔서 이러면 밸류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 한 번에 담기 아이템수로 이번에 키랑 밸류를 순회 출력하래요. 그럼 똑같죠? 이거는 뭐 아까 다 해봤던 거니까 아이템스 그리고 원스 네 이렇게만 해도 잘 나올 거니까. 그쵸? 파이썬에서 출력할 때 변수 2개 사이에 콤마 찍으면 띄어쓰기 한 칸 하면서 출력돼요. 이것도 가능한 거. 이미 많이들 쓰고 계셔서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했었는데 혹시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문제 말고 사실 밑에 것들은 너무 간단한 거고 저희가 개념 설명하면서 다 같이 해봤던 거니까 이걸 못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아마 이것 때문에 시간 뺏겨서 밑에를 쳐다보지도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응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딕셔너리를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도 쓰고 딕셔너리도 쓰고 상황에 맞게 골고루 갖다가 써야 되는데 딕셔너리에 데이터 10,000개 넣어야 되는데 키 10,000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언제 일일이 다 타이핑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규칙성만 있다면 우리가 반복문 통해서 이런 식으로도 값을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밑에 있는 문제는 내일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일 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셔서는 복습하세요. 이거 새로운 문제 풀지 말고 일단 복습하는 걸로. 이제 어쨌든 딕셔너리 처음 배우자마자 문제 푸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늘 내일 수업 전까지 딕셔너리에 대한 내용 잘 복습해 오시고 리스트랑 항상 비교해가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이 상황에서 리스트를 쓸까 딕셔너리를 쓸까 고르기가 편해요. 따로따로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가 고민할 때 둘 다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세트로 놓고 리스트와 딕셔너리 비교해가면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아 이런 상황이면 리스트가 좋지 딕셔너리가 좋지 딱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복습 잘 해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